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발 금리 인상 1년 글로벌 집값 성적표. 자, 캐나다는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계빚이 많을수록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순하게 차트를 좀 보면요. 금리가 인상되면서 글로벌 지금 버블 논쟁이 지금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사이에 이제 집값이 우리가 끝없이 올라갈 줄 알았지만 뭐 스웨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들은 지금 약 10% 전후에 지금 폭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집값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 특징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인상률이 10%가 넘는 집값 폭락한 국가는 캐나다 15.8%, 스웨덴 14%, 뉴질랜드 13.9%, 홍콩은 정말 집값이 비싼 나라, 정말 막 좁은 곳에 막 온 식구가 막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도 15.6%나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좀 작게나도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캐나다가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 중에 하나가 됐네요. 보니까 그 와중에 뭐 트리키에라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여기는 153%나 올랐어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14.5%. 여긴 보니까 좀 비율이 좀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근데 가계부채가 엄청 높습니다. 한국도 높고 캐나다도 높은데 그래프가 잘 안 나와서 제가 다른 그래프를 찾아봤어요. 왼쪽에 있을수록 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 세계로 따지면 여기 노르웨이 1등, 차이나, 코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스위tzerland, 그리고 캐나다가 6등입니다. 와, 한국도 높지만 캐나다도 6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또 그래프가 또 다른 그래프가 있는데요. Financial Stability, 그러니까 금융 안정성 국가와 집값이 이제 버블이 꼈다.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조사한 데에서는 요런 나라들이 지금 좀 불안정할 수 있다. 이거 꼭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불안정할 수 있다. 옛날에 이런 리포트 늘 많았었는데 캐나다는 그런 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뭐 부동산 이제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또 버텨온 게 사실 캐나다예요. 네, 스위tzerland,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홍콩, 캐나다, 뉴질랜드, 코리아, 스웨덴, 핀란드, 타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금융으로 조금 불안할 수 있고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자료가 나올 때는 거의 100%예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어디 제가 찾아보니까 영국에 있는 어떤 그런 조사 기관인 것 같아요. 저기서 나오면 무조건 폭락 리포트가 나옵니다. 어떤 기조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RBC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올 봄쯤에 바닥치 올라간다는데 기조가 살짝 바뀌었죠. 올 봄에도 잘 모르겠다. 불안하다. 바뀌긴 했고 옥스포드라는 곳에서는 주구장창 정말 일관성 있게 폭락이 나올 거다.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30% 지금부터 30%더 떨어질 수 있다. 이 리포트가 지금 여러 번 나온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 뭐 이렇게 된다는 건 없고요. 근데 기관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캐나다 노동 시장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합니다. 실업률 5% 유지. 자, 일자리가 7개월 연속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운송, 금융업이 강세고,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금리를 지금까지 올렸는데도 일자리가 이렇게 증가하고 안정하다가 보면은 물론 또 한번 올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은행권도 위기라 그러지. 거기서 시작돼서 이제 레이오프가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또 된다 그러죠. 여기서 7개월 연속 증가는 했지만 이게 지금 이게 보면은 이 전달 자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엄청 올랐어서 이런 싱글 페런트 패밀리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죠. 직장을 꼭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한일 취업률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한국 분들 취업하신 분들도 있고 제 집사람도 뭐 교통사고를 이겨내서 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피부로 좀 제 체감하는 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취업을 좀 많이 하나보다 생각이 더 들기도 합니다. 3월 노동시장의 상승세는 운송, 창고, 비즈니스, 빌딩, 기타 지원, 서비스 많이 늘어났고요.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업의 일자리도 19,000개나 늘어났다. 부동산 요즘에 살짝 지금 불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잡이 좀 확 늘어났나 봐요. 반면에 건설업 일자리는 2월과 비교해 19,000개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수리 서비스업, 천연 자원업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도 이 건설업이 지금 금융 비용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지금 신규 어떤 건설이 좀 줄어든다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왔었잖아요. 거기가 거기서 벌써 일자리가 확 줄어드는 게 보이네요. 그런 리포트들이 참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국인 중에 25세에서 54세 이거 뭐 거의 일하는 사람 인구인데요. 한인 취업 1년 사이에 73.5%에서 80%로 올라갔다. 그래서 가장 큰 폭을 상승한 그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취업을 할까요? 네. 일자리가 필요해서겠죠. 꼭 필요하니까. 네, 새 이민자와 젊은 세대가 가계 부담이 가장 크다. 자, 금리 인상 여파로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 부담이 크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네, 밀레니얼 세대가 1980년에서 2000년 초반 20살 차이가 나는데도 밀레니얼 세대를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올 때 왜 저 같은 X 세대는 늘 빠지죠?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상당수는 주택 모기지를 모두 갚았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반면 그 사이에 껴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그리고 신규 이민자들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규 이민자들은 사실상 오자마자 잡을 잡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 공부해야 되고 이 사회에 적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입장상 뭐 직장을 좀 그래도 잡더라도 아주 좋은 잡은 못 잡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가가 상승할 때 가장 힘들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렌트비. 정말 렌트비 너무 비쌉니다. 근데 이걸 뭐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그죠? 지금까지 렌트가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BC주 같은 경우에는 랜드로드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좀 불이익을 계속 주는 정책을 펴오다 보니까 랜드로드가 돼봤자 크게 재미가 없으니까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많이 제공을 했냐? 그렇지도 않고 요즘에 뭐 많이 제공한다고 합니다만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임대 관련 특집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생각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임대가 정부 주도 임대는 사실 답이 안 됩니다. 사실은 처음엔 좋죠. 몇 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꼭 문제가 되더라고. 그런 것들이 관리 문제나 아니면 슬럼화 이게 꼭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민자 할 때 지금도 이민자입니다. 지금도 PR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을 사는 걸 어떤 인생의 최우선의 과제로 막 살려고 생각하고 왜냐면 렌트비 너무 아까우니까 렌트비 그냥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막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캐나다 무주택자들 가운데 내 집 장만 포기 설문조사에서 63%는 평생 이루지 못할 것. 근데 이런 설문조사는 나올 옛날부터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늘 한 70% 80% 부정적이고 난 안 살래. 근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20대 초반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난 살 수가 없으니까 난 못 사니까. 근데 또 거기도 뭐 여러 가지 찾아보면 또 방법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포기하지 말고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죠. 76%가 주택은 가장 좋은 재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하지만 주택 소유는 부자여만 가능하다. 네, 의견 맞는 얘기기도 하고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집을 또 살 수는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같이 뭐 저같이 네 가족인데 방 하나를 사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뭐 대안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외곽으로 빠져서 뭐 방 하나에 뭐 댄 하나라도 세 가지고 어떻게든 좀 같이 살 수 있는 방향. 좀 외곽으로 빠져야죠.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살고 있는 데를 떠나기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도 떠나기 싫지. 나도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렇지. 나도 이런 건 너무 당연히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캘거리에서 BC주로 이사 와서 제가 이제 그 프레이즈 하이츠라는 곳에 1년 동안 반지하에서 렌트를 했어요. 근데 반지하 렌트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기 다 나무를 짓다 보니까 소음이 너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한국에서는 그 주택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안 좋은 일도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이 도대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몇 번 올라와서 막 싸우려고 했었죠. 근데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방적으로 혼나고 내려왔지만 또 이사를 했는데 애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 이번에 또 스쿨로 트랜스퍼하면 내가 지금 5번째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이사를 많이 다녔어? 따져보니까 맞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이사 다녀서 내가 친구가 없다고 그래서 너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사를 이렇게 많이 다녔냐. 근데 그때 캘거리 때는 제가 집을 사서 이사한 건 한 번이었고 그 전에 계속 렌트를 하면서 좀 더 싸면서 좋은 데를 찾고 제가 직장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 영어 잘 못했던 애들인데 이사 다니느라 친구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 가지 말자. 지금 여기서 이제 오래 살자라고 이제 지금은 집을 사서 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뭐
저 이사 많이 다녀보니까 또 뭐 그게 막 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또 애들은 또 그때그때 적응하고 지금 또 친구 사귀어서 잘 적응하는 거 보니까 아 그래도 이사를 많이 했구나. 어쨌든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좀 외곽으로 빠지면서 적정한 집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고서 집을 팔면서 서서히 또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지역 그잖아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코키틀람에 한국 사람도 많고 인프라도 잘 갖춰지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좋아서 거기 렌트를 한 5년 살다 나면 세상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렌트를 사서 좋아. 번화비 살고 좋습니다. 근데 거기 렌트를 5년 살다 거기 좋고 인프라가 생겨 친구도 생기고 학교도 좋은 학교 다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5년 동안 있다가 이사 가야지 생각하면은 옛날에는 그 세상이 그냥 확 뒤집어져 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부동산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살면서 나쁘진 않겠죠. 네, 38%의 메트로 밴쿠버 하우스홀드가 지금 렌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40%나 렌트를 하고 있네요. 그죠? 이러니까 렌트가 정말 대란이고 지금 많이 공급한다고 해도 문제는 그죠? 뭐 저처럼 또 투자하는 사람들 또 멀티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을 켜고 있어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지금 막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많은 막 70% 포기했다 말만 저렇게 하는 거죠. 그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사야 되고 그나마 주택 정책 중에 이거 되게 괜찮다고 느낀 거는 이제 여기 BC주에서는 여기 사진 보시면은 집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원 낫이잖아요. 한 개 낫에 여기 집이 좀 큰 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멀티 패밀리 하우스로 4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기사 보고 이전에 나왔던 발표 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다시 밑에 사진 좀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이렇게 한 낫에 우리 하우스 하나 들어가면 이 방이 뭐 4개 5개 들어가서 아주 쾌적하게 살 수 있지만 이제 주택 나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집이 좀 코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집인데 한가운데 있으면 앞에 길을 못 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코너에 있는 하우스를 샀다. 그래서 하우스를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빌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보니까 이렇게 코너에 하면은 집 하나 들어갈 거를 집을 4개를 만들잖아요. 2층 집이니까 그래도 방 2개에 그래도 뭐 600스퀘어핏이나 그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내 식구 정도는 그래도 아기 때는 좀 살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런 집에 살아서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개발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정책이다 나름대로.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만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저런 렌트하우스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 돈 버는 거 배 아프다고 안 돼 막으면 오히려 진짜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벌게 해주고 그 사람 돈 벌게 해줘야 저는 빌더 아닙니다. 그 사람 돈 벌게 해줘야 결국 집이 필요한 사람들도 집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윈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네, 빠르게 식어가는 미국 노동시장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나? 근데 빠르게 식어간다고 했는데 아까 한국 캐나다도 지금 여전히 건전하다 보였죠. 그리고 3월 신규 고용자 수가 23만 6천 명인데 네, 예상치는 23만 8천 명이었대요. 겨우 2천 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걸 뭐 빠르게 식어간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금리 인상 부담으로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는 지속된다고 이미 발표가 됐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해고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금리도 지금 최고점에서 떨어지진 않고 이게 유지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은행권의 금융도 은행권의 불안도 지금 시작된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정말 작년부터 뭐 불황이 온다 얘기했지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좀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집값도 지금 뭐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다시 또 떨어지거나 되게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또 우리 또 오늘이 롱 위켄드 시작이 됐네요. 그죠? 오늘이 굿 프라이데이예요. 대부분 쉬시겠지만 저는 헬스케어에 근무하다 보니 이런 롱 위켄드가 사실은 크게 뭐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늘 스케줄대로 일을 하니까 물론 돈을 더 주긴 합니다만 저도 집에서 쉬고 싶은데 뭐 애들하고 늘 놀았지만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저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만 물론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네요. 또 오늘도 또 대략 살펴본 부동산 뉴스와 경제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